네, 안녕하세요. 매드머니드레인 매머드튜브입니다. 자, 주말에 굉장히 우려감이 많으셨을 텐데 수급 동향 보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중국에서 750억 관세에 대해서 5에서 10% 차등으로 부과하겠다. 9월 1일부터 그리고 12월 15일부터 해서 나눠서 시작한다고 했고, 이 중에 미국산 원유와 대두가 포함이 되었다. 트럼프의 표밭을 겨냥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중국이 왜 이래가 아니에요. 미국이 이제 3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 10%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적절히 대응을 하겠다라고 기존에 얘기했던 부분을 하필 타이밍이 잭슨홀 미팅에 맞춰서 발표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응해서 미국에서도 이 3천억 달러에 대해서 원래 10%를 9월 1일 날 부과하기로 했다가 이 중에서 IT 미국의 주요 소비에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12월 15일로 연장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1,000억 달러 좀 넘는 정도 규모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750억 달러 규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얼추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죠. 1,000억 달러 약간 넘는 거니까 이 정도면 중국이 해볼 만한 싸움이 된다라는 거죠. 3천억 대 750억이면은 부담스러운데 중국이 많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1,000억 대면은 이 정도면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해서 적절한 조치 아니었느냐. 9월 워싱턴 회담을 앞두고 이제 힘겨루기 들어가는 느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려감이 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려감이 있는가 해서 이제 수급을 살펴봤더니 외국인들이 매도를 안 하고 있네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이 그렇게 매도를 하지 않고 있다. 기관도 그렇게 매도 안 하고 있고 1,000억도 안 되잖아요. 그럼 지난주랑 이번주랑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1,000억이 안 되는 정도 규모인 거고, 심지어 환율까지 위로 튀고 있는데 별로 이제 한 7원 정도 이제 올라가 있죠. 그런데 크게 반응을 안 하고 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주말 사이에 뭔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더니 이 정도면은 그렇게까지 우려감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네. 일단 하락은 하겠지만, 하락하는 건 인정하겠지만 그렇게까지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증시 아주 뒤흔들 정도, 우리나라 증시가 1900을 이탈해서 더 추가적으로 강력하게 내려갈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쪽에만 약간의 우려감을 좀 갖고 있고,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거의 이번에도 또 10,000계약 이상 엄청난 대량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감까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 상태로 마감한다면은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고 5만 계약 넘어갈 정도. 그러면은 계속 꾸준히 언급드리지만 지금 8월에 우려감을 나타내지만 9월 만기일, 9월 중순에 있는 9월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는 지수가 한 번 정도는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외국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보고 있지 않냐라고 의심을 할 수 있다라고 했죠. 대신 이 선물에 대해서 해지로 보험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나 밑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풋옵션 매수로 대응을 하는 그런 느낌이다. 단기적인 대응 정도로 하는 느낌이다. 그래서 적어도 이 상황에서 콜옵션 매수만 들어와주면 수급이 완벽해지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근데 당장 오늘 같은 날 콜옵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도 욕심이죠. 선물 매수가 강력하게 옵션보다는 선물이 계약 규모가 크단 말이에요. 금액 규모가 크단 말이에요. 근데 선물에서 이렇게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풋옵션 보험은 당연한 거고 콜옵션 매수가 강하지 않은 것도 오히려 선물에 치중해서 그렇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 동향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밀려 있으니까 위쪽 방향을 더 늘리는 이런 외국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주 넘어갈게요. 자, 먼저 삼성제약 오늘 상한가 들어갔는데 2014년 9월 15일에 조건부 허가를 받았었죠. 최장암 신약, 리아백스주 이쪽에서 임상 3상 중간 분석 결과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 임상을 진행한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올해 11월 정도에 임상 3상 마칠 수 있고, 그러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발표가 나오겠죠. 그래서 임상을 조건부 허가라는 수식어를 떼고 이제 정식 항암제로 이제
뭐 허가를 받게 되는 부분에 목표를 두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따라 붙는 거는 뭐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CJ옐로 같은 경우도 이제 꾸준히 이제 LG 그 인수 이제 하는 대상자를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LG랑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유료 방송 가격의 인상 제한, 유료 가격의 인상 제한을 그 부분을 이제 조건부라고 해야겠죠. 해서 승인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라고 했더니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61선 요 구간에 걸리고 있는데 6,400원에서 6,500원 사이 요 구간을 넘어가 줘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400원에서 6,500원 사이 돌파 보유하신 분들 참고하시고요.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 이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탄소 섬유 관련주들 말씀드렸는데, 효성 첨단 소재가 다시금 한 차례 고점 찍고 쭈르륵 밀렸는데 다시금 뭐 분발하고 있습니다. 14만원 돌파하면은 충분히 뭐 괜찮은 방향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금 뭐 추후에도 여기 이탈하지 않고 잘 지지받으면은 위쪽 방향을 볼 가능성이 있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지테크가 뭐 대장이다라고 꾸준히 언급드리고 있죠. 일지테크가 뭐 가장 뭐 많이 뭐 처음 말씀드린 날 벌써 2배 이상이 올라왔는데, 일지테크가 역시나 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일지테크 말씀드리면서 이제 DNT 같은 경우가 반응을 아직 안 보였는데 이 종목을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 이 3,400원 넘어가는 게 관건이긴 한데 DNT 정도면 괜찮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오늘 뭐 마이너스 출발해가지고 강력하게 돌파하고 거래량까지 실어주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관심 가져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또 아진산업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아진산업은 조금 약해요. 여기 3,800원을 돌파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다. 이 구간을 만약에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아진산업도 이 대열에 포함될 수 있다. 강력해지는 대열에 포함될 수 있다 해서 이제 관련주, 탄소섬유 관련주들, 이제 일본 뭐 지소미아 관련돼서 우리가 뭐 협약을 종료했으니까 뭐 혹시나 보복이 들어오면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이제 탄소섬유나 이제 뭐 공작기계나 등등 이렇게 막 나오고 있죠, 얘기가.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작기계, 뭐 하천기계나 소함기계공업 같은 경우 말씀드렸었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텍 같은 경우도 미국계 헤지펀드 이제 사이언에셋에서 기존에 단순 투자 목적으로 이제 뭐 주식을 매입했다가 이제 경영에 참가하겠다라고 밝혀서 이제 뭐 급등이 나왔습니다.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뭐 현재 구간에서 60일선은 잘 넘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1,500원 넘어가서 안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잘 해주고 있습니다. 11,500원 위쪽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탈하지 않고 잘 버텨줘야 되고, 아예 더 한 단계 점프해주면은 뭐 아주 좋은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일단은 13,000원 정도까지는 요 구간 11,500원 유지한 13,000원까지는 어렵지 않고, 여기도 넘어가게 되면은 그 윗방향으로 뭐 또 보면 되겠죠. 일단은 13,000원까지 돌파하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텍 축하드리고요. 자, 파워넷 같은 경우도 이재영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제 그 삼성 디스플레이를 이제 방문한다고 하죠, 오늘. 그러다 보니까 뭐 파워넷 쪽이 이제 퀀텀닷 OLED 패널 생산 쪽으로 이제 그 수혜를 받는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거래량 실어서 이렇게 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는데 약간 아쉽네요. 여기 그 4,600원 정도를 넘어가 주면은 더 강해질 수 있는데 살짝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방문을 확인하고 뭐 좋은 얘기가 나오면은 올라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저항을 받을지 결정하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따라붙기보다는 확인하고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리거 같은 경우가 심주엽 씨 등 뭐 이런 특별 관계자의 지분율이 올라갔다 해서 이제 뭐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51.57에서 51.64%로 소폭 변동됐다. 뭐 공시가 나왔죠, 이미 지난 금요일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서울제약 같은 경우 필름형 발기부전 치료제 동남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라고 해서 오늘 60일선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6,500원 넘어간 거 아주 좋은 현상이고요. 6,5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꾸준히 위쪽 방향을 두들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지금까지 뭐 다 좋은 소식이었는 코스모화학, 코스모신소재 이쪽 기업이 대규모 유상증자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오늘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유상증자라는 게 우리가 돈을 받고 이제 주식을 이제 증자해 주는데 좀 할인된 가격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주 가치가 이제 희석된다. 희석된다라고 해서 악재가 될 수는 있는데 이 유상증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셔야 돼요. 이유가 기업이 돈을 못 벌어서 경영 때문에 기업 자금이 필요하다. 그런 문제라고 하면은 돈을 못 벌어서 나오는 문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아예 매도하고 도망 나와야 되는 기업이에요. 근데 유상증자하는 목적이 R&D나 뭐 시설 투자 뭐 이런 계열이다. 공장 증설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유상 증자를 하겠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주주 가치에 희석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장을 증설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 사업이 잘 되니까 공장을 증설할 거 아니에요.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다들 어렵다 하는데 얘는 공장을 막 더 짓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거겠죠. 코스모와 코스모신소재 같은 경우 똑같습니다. 이 기업들 같은 경우 기존에 이미 시설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죠. 19일날 이미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어느 쪽이냐? NCN 쪽으로 2차전지 NCN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양극화 물질 설비 건축물 증설하겠다. 이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잖아. 시장에 나왔던 부분이고 이게 오늘 급락이 나온 거는 시장이 안 좋아서 더 많이 밀린 영향이 있어요. 이 정도까지 밀릴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기존 저점을 이탈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은 뭐 한 차례 정도는 뭐 저점을 건드리거나 뭐 살짝 이탈할 수는 있다고 쳐도 오히려 바닥권에서 서서히 모아갈 수 있는 그런 모양도 나올 수는 있다. 대신 중장기적으로 볼 때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급등이 온다. 이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요. 대신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가격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뭐 이거는 뭐 뒤통수 한 방 이렇게 딱 맞은 개념이 될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금요일 날 미증시가 워낙 안 좋았고 투자 심리가 안 좋은 상황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딩하고 뒤통수 맞은 것처럼 뭐 급락이 나온 거긴 한데 이 정도까지 밀릴 사항은 아닙니다. MCN 쪽으로 해서 이게 전기차랑 ESS 쪽으로 해서 미래산업이죠. 심지어 이거는 뜬금없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인 거잖아요. 전 세계의 흐름이 ESS 전기차 쪽은 계속 발전하는 산업으로 올라가는데 코스모신소재랑 코스모학 이쪽 기업이 우려감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야 니네가 NCM 그 양극화 물질 쪽으로 진출을 해가지고 자리를 잡을 수 있어? 이게 물음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업은 자리를 잘 잡은 거죠. 공장을 증설하고 기술력이 되겠는데 라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번이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뭐 과거에도 많이 소개해드렸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라면은 오히려 이 기업들 별로 그렇게 문제 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은 이제 밀려 있으니까 당연히 우려감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저는 이 기업을 오히려 조금 더 천천히 시간을 갖고 한 주 한 주 좀 더 모아가도 괜찮지 않겠느냐. 비중을 너무 많이 늘릴 수는 없겠지만 조금은 더 봐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정도만 하세요. 이게 악재가 나왔을 때 이 기업에 문제가 생겨서 나오는 악재인가? 그러니까 뭐 돈이 없어가지고 부채가 있는데 이 부채를 뭐 갚기 위해서라던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돈을 끌어온다? 그거는 진짜 최악의 경우인 거죠. 최악의 기업인 거죠. 제 기준에선 그렇습니다. 근데 경영이 안 되니까 도저히 경영이 안 돼서 그렇다 뭐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근데 시설 투자나 R&D 비용이다라고 하면 저는 그런 거는 웃으면서 이제 뭐 증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상증자면 무조건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 기업이 부실해서 나오는 증자는
도망 나와야 하는 것이고, 기업이 잘 돼가지고 사업이 잘 돼서 시설 투자로 나오는 증자는 당장은 위험이 있겠지만 이런 당장의 이런 주가 급락 이런 위험은 있지만 이미 급락은 맞은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부터는 뭐 조금 추가적인 흔들림이 있더라도 반등을 볼 수 있다. 뭐 예를 들면은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가 뭐 오늘 유상증자 이렇게 나온 게 있었는데, 자 보시면 7월 말에 얘기 나오면서 이게 여기도 미리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주가가 한번 쭉 밀렸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밀리긴 했는데 결국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주가가 회복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해도 시설 투자나 이런 쪽으로 미래 지향적인 미래 발전적인 분야로 유상증자를 한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흔들림이 나올 수는 있다. 누군가는 우려감을 갖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상식적인 사람들이 이거 나쁜 게 아니야, 이 기업이 잘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자금이 다시 들어온다라는 개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요. 토요일날 강연에 있으니까 강연에도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